밝은 날 띠리리리리 너와 나 둥둥둥 함께해요 이마트 사랑해요 이마트 해피 이마트 띠리리리리. 아 이게 이마트 노래였습니까? 이마트에서 써요. 저작권은 내고 쓰나? 그거 요새 그 마트 가면 항상 울리는 노래. 연두해요 연두해요. 그 노래 너무 지겨워. 우리 연두해요. 그 앞에만 가면 막 피하고 싶어. 네, 마트 죽돌이 즐기는 다른 노래. 이 해피톡 남태평양 나왔던 노래를 이거는 저번에 존 피자렐리 기타리스트 겸 재즈 가수 감미로운 버전으로 들었습니다. 피자렐리예요 이름이? 피자렐리. 진짜 배고프다. 지금 제가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지금 순간 약간 꼬르륵 느낌처럼. 피자를 엄청 먹는 사람 아니야? 피자렐리. 이 피자렐리 집안이 다 기타리스트 집안이라 피자로 랠리. 갑자기 배고파지는구만. 네. 코로나 특집 발걸음도 가볍게 영화를 여행 영화를 탑10하고 있습니다. 멤버 소개합니다. 무용보의 편집부장 오샥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열심히 편집하고 있습니다. 오샥입니다. 부장이고요. 이미 차장이 된 지가 꽤 오래되지만 아직도 과장인 최장 소개합니다. 저 부장이에요, 부장. 아 부장? 원래 그 검찰은 차장이 훨씬 높다며. 네, 차장 검사도 높죠. 예, 네. 최 과장입니다. 나 이번에 비밀의 숲 다 봤어. 재밌었어요? 한 2주간에 걸쳐서. 한 8부작이었으면 아주 진짜 재밌게 봤을 텐데 너무 좀 길긴 하더라. 재밌게 재밌었어요. 시즌 2는 아직. 네, 2는 원보다 재미 없는 것 같아요. 그래? 다 봤어? 끝까지 나왔어? 아, 예. 근데 저는 안 봤고요. 뭐야? 근데 이게 반응들이 시즌 1의 그 뜨거운 반응이 안 나오더라고요. 예. 네. 무용보 오게티 검색 부장 진욱이 소개합니다. 다 걸려 그냥. 불어 진욱입니다. 네. 다 잡아낼 참고로 거야죠. 디테일 사업부를 맡고 있죠. 아, 예, 그럼요. 해외 진출하려고 그러는데. 디테일 사업부의 부서를 나누고 그래 오늘. 본부장 네. 무용보 청국장 김 PD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PD입니다. 국장이고요. 아 요즘 청국장 냄새는 안 나는 것 같아. 아, 그럼요. 그때만 딱 한 번. 아 그때는 아주. 몇 년 전에 한 6년 전, 7년 전. 네. 근데 그때 아주 강렬한 기억은. 무슨 방사능 뭐 이런 거 같아. 근데 그만큼 그때 냄새가 방사능일 수 근데 있어요. 진짜 거북이. 그만큼 우리 김 PD형이 완전 뭐 그때 뭐 한 3일 밤새고 오셨던 상황이었죠. 그때 제가 좀 힘들었죠. 글쎄요. 3일 밤새고 왔는데 녹음하느라 우린 또 밤새고. 그때 잤잖아 나는. 말 안 하고. So how could I dance with another? Ooh, I saw her standing there. D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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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 자 그러면 3위 영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요? 312 곱하기 123은 38,376, 4,343 곱하기 1,234는 53만 5,900, 262. 아니 이럴 수가. 형 저한테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곱하기 12 곱하기 24는? 482. 뭐? 진짜? 또 물어보세요. 아무거나. 325 곱하기 24. 320 곱하기 24. 67,483. 너 이거 제가 이상해. 너 방금 뭐 물어봤어? 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바로 확인해. 3위는 레인맨. 너 지금 아무 숫자라 된 거지? 가끔 325. 내가 진욱이 이렇게 암산할 때는 내 이 장면을 꼭 기억하곤 했거든 진짜. 나도. 325 곱하기 24. 뭘 제가 7,800이야. 이게 몇백만이라 그랬어 방금. 잘 곱하세요. 3만 곱하기를 몇이라고 그랬지. 곱하기를 잘못하셔. 7,800 빨리 하세요. 빨리. 정말. 순위송이 끝난 지 없는데 빨리. 아 깜짝 놀랐는데 나 또 준영 씨가 네. 헬멧인 줄 알았어. 진욱이가 거식인 줄 알았네. 서번트인 줄 알았네. 사방. 우리를 꽉 깜짝같이 다 속이다니. 형들이 어차피 너 그럼 못한다는 걸 알고 있거든. 아까 두 자릿수 그것도 뻥이었구만. 언제 두 자릿수요? 두 자릿수 처음에 곱한 거. 아유 왜 뽕이에요? 두 자릿수는 암산을 하는 애들 많잖아. 자얘 녹음돼 있거든. 나중에 다 검사들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댓글이 막 올라올 거예요. 그래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디테일 사업부죠. 속았어 또. 네, 3위는 레인맨이죠. 네. 레인맨 1988년 영화고요. 아 88년 영화. 네. 제가 88년 영화를 우리가 무용부 하면서 88년에 좋은 영화 많이 나왔다는 얘기 계속 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엊그제 네. 랩맨을 보다가 88년 영화를 내가 한번 우리가 했던 거랑 한번 조사를 해봤어. 네. 이따가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진짜 많아 영화가. 아 진짜 많죠. 되게 희한해. 어? 이 레인맨이 드디어 이 리스트에 나온 거잖아요. 레인맨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88년 작품상 레인맨. 네. 레인맨 주인공 2명이죠. 네, 이것도 역시 두 명이 네. 여행 형제. 형제입니다. 형 네. 레이먼드 베빗. 베빗.
네. 레이먼드 베빗이 더스틴 호프만이고요. 레이몬드라서 레이맨이라고 부르죠. 레이맨. 레이죠, 레이. 네, 레이맨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여기서. 레이먼. 네. 그래서 동생은 이제 형 이름을 그렇죠. 형의 존재도 모르고 있다가 어릴 때 이제 레인맨이라는 상상 속의 친구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게 상상 속의 친구가 아니었던 그게 거죠. 이제 레이먼드였었던 네. 거죠. 네. 그리고 둘째 찰리 베빗 역으로는 톰 크루즈가 나왔습니다. 톰 크루즈. 예. 네. 톰 크루즈의 여자친구. 네. 아우 이런 여자친구 어디 있어? 너무 착해. 예? 이탈리아계 여자친구 같죠? 네, 이탈리아. 이탈리아어를 잘 쓰더라고요. 네. 수잔나 역으로 발레리아 골리노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발레리아. 네. 이 배우는 이제 이탈리아 배우고 네. 헐리우드 영화도 많이 나왔죠. 네. 대표적으로 그 찰리 신 나온 영화죠. 탑건? 아니 그 뭐요? 그 옛날에 코미디 영화 있어요. 못 말리는 비행사 못 말리는 시리즈 비행사. 있었어요. 아. 거기에 찰리 쉰 상대역으로 많이 나왔죠. 아 탑건에는 톰 크루즈가 나왔죠? 찰리 신이 아니라 그거는 못 말리는 비행사의 예, 못 말리는. 비행사의 찰리 신이 나왔죠? 죄송합니다. 베리 레빈슨 감독이 연출을 했습니다. 네, 베리 레빈슨. 네, 베리 레빈슨 이 사람은 뭐 연출한 것도 많고 프로듀서로도 많이 주로 이제 제작자인데 했더라고요. 예. 이제 이 레인맨으로 감독상 받고 네, 명장의 반열에 올라섰고 네. 그 뒤에 이제 뭐 웩더독. 네, 웩더독은 우리가 했었나요? 안 했던 것 같아요. 안 했나? 네. 우리 정치 영화 할 때 안 했나? 아 제가 와인하우스로 했나? 네, 그랬던 한 걸로 그랬나 보네. 기억하는데. 예. 그리고 요거 바로 전해 네. 로빈 윌리엄스랑 굿모닝 베트남을 아, 찍었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좀 헐리우드 영화인데 약간 좀 뒤트는 약간 고발적인 그런 네. 상업 영화들을 좀 하셨죠. 네, 4개 부문에 오스카를 받았습니다. 레인맨이. 예, 네. 작품상, 주연상, 주연상으로는 더스틴 호프만이 더스틴 받았고요. 호프만. 네. 네, 그리고 감독상 베리 레빈슨이 받았고요. 그리고 각본상도 받았네요. 네. 뭐 거의 기생충하고 비슷했네요. 거의 네 개 그 부분? 수준이네. 그러네요. 자꾸 기생충이랑 비교하게 돼. 네. 더스틴 호프만이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로 70년대 말에 주연상을 받고 이걸로 한번 또 받은 거죠. 참 대단한 배우인 것 같아요. 골든글로브에서는 작품상 받았고요. 주연 배우상, 남우주연상으로 더스틴 호프만 받았고요. 네. 톰 크루즈는 뭐 트로피랑은 뭐 별 연관은 없고 네. 돈을 많이 번 배우가 된 거죠. 사실 톰 크루즈가 이제 이때 20대 말이죠. 나이가. 요 전에 이제 탑건으로 완전히 그 핫한 데뷔를 하고 요거 다음에 이제 7월 4일생 네. 그걸로 이제 연기력도 인정받아가지고 후보 같은데 막 올라갔는데 골든글러브는 아마 받았을 거예요. 톰 크루즈가 7월 4일생으로. 근데 그 뒤로는 이제 트로피랑은 큰 인연이 없었죠. 그러네요. 그 오스카에는 3번 노미네이트 됐고요. 네. 매그놀리아, 제리 맥가이어, 그리고 7월 4일생으로 노미네이트만 됐었네요. 네. 그리고 골든글로브에서는 3개를 받았어요. 매그놀리아, 그리고 그거 세 제리 개 맥가이어, 그러네요. 7월 4일생 그거 이렇게 3개 받았네요. 받았어요. 근데 네. 오스카에서는 오스카가 좀 보수적인 거지. 근데 영화들이 다 좋은 영화들이네요. 그리고 연기를 잘했어요. 아무튼 우리 코로나 특집 여행 영화 3위는 레인맨 드디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영화는 언제 하나 막 그랬었는데 네. 이게 이제 우리 서울 올림픽이 열리던 해 네. 쏟아졌던 영화들 네. 엄청 많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무용부 하면서 이 영화가 88년 영화였어? 막 이러면서 했던 영화들이 벌써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작품상은 레인맨이 받았는데 그것도 안 했는데 아직 뭐가 이렇게 많지 막 이랬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적어봤는데 무용부에서 했던 영화만 해도 시네마 천국, 시네마 천국, 아키라, 아키라, 미시시피 버닝, 버닝, 그 두 여인 비치스, 네. 반딧불이의 묘, 바그다드 카페, 그랑브루, 베어, 뭐 완다라는 이름의 물고기, 허공의 질주, 허공의 질주, 다이하드 이런 게 다 88년도에 나왔어 한꺼번에. 그리고 우리가 국카백값 했을 때 더티 해리 시리즈 마지막 데드풀 그것도 88년 영화고요. 그다음에 누가 로저 레빗을 모함했는가 이것도 88년 영화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한 영화만 이렇게 많아요. 88년도에 나왔던 영화가 10편이 넘네요. 근데 이제 이때 정작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후보는 이제 수상작인 레인맨을 포함해서 위험한 관계, The Dangerous Liaison이라고 있었잖아요. 글렌 클로즈 나왔던 거, 키아누 리브스 나오고 그 존 마코비치 나왔던. 그리고 이거를 이제 리메이크한 게 스캔들이었죠.
우리 스캔들은 했잖아 또 19금 영화 때 했었던 네, 거. 했죠. 그다음에 워킹걸 기억나세요? 워킹걸? 네. 마이크 니콜스 감독이 했던. 네, 알죠. 시고니 이버 나오고 Let the river run 이거 칼리 사이먼이 주제가 불러가지고 주제가상 타고. 그다음에 반항의 계절이라는 영화 있어요. 이거 로버트 레드포드 감독이 했던 영화. 그게 그때 후보였어 또. 근데 이 영화들도 다 괜찮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88년 영화 중에서 우리가 후보에도 안 올라가고 뭐 우리도 안 했던 영화지만 달아볼 만했던 영화들이 조디 포스터 나왔던 피고인이라는 영화 있어요. 더 그렇죠. 큐스라고. 네. 그다음에 A Cry in the Dark라고 메릴 스트립 나왔던 거. 네. 그 영화도 88년 영화고요. 그다음에 다니엘 데이 루이스 나왔던 프라하의 봄. 네. 맞네요. 진짜. 프라하의 봄이 88년 영화입니다. 그다음에 또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영화 중에 톰 행스 나왔던 빅. 아, 빅. 네. 빅이 88년이에요? 빅이 88년 영화입니다. 빅도 우리 있었잖아요. 우리 했었나? 빅은 안 했어. 같은데? 성장 영화? 빅 했는데? 안 했어. 안 했어. 빅. 그다음에 마틴 스콜세지의 문제작 그리스도 마지막 최후의 유혹. 네. 그것도 88년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희한해요. 이게 이때 우리는 올림픽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긴 하지만 네. 구미 각국에서는 아주 좋은 영화들이 많이 나왔고 일본에서도 네. 또 애니메이션들 이런 게 나왔다. 문화적 폭발의 시기였다라고 약간 봐요. 일종의 대탕트 시대이기도 하죠 그때가. 네. 왜냐하면 올림픽을 그 전까지는 진영이 서로 나눠가지고 서로 출전을 안 했어. 그러다가 최초로 다 모이는 올림픽이 또 88 올림픽이에요. 전 세계에 그게 다. 근데 영화랑 그 상관이 있나? 대땅트라? 상관이 있을 수도 있지.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뭔가 이 문화적인 기운이 충만할 수도 있는. 근데 제가 약간 의심해 보는 거는요. 그냥 우리 세대의 취향을 저격하는 영화 아닐까? 그런 의심도 좀 한데 해봐요. 좀- 예. 좀 아니 근데 유독이라는 그래. 거지, 유독 좀 그렇기도 하고 한 3년 동안에 이렇게 쭉 나눠져 있으면 아 이제 그 경향의 시대겠구나 할 텐데 내가 생각하기에도 88년에는 나도 영화를 많이 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88년에 사실은 우리는 고등학생이고 네. 지금 우리보다는 그래도 좀 윗세대잖아요. 88년 영화면은 우리는 이런 영화들 다 이제 90년대 봤겠죠. 그렇죠? 88년 그때 당시는 못 보고. 그런데 이 해가 좀 희한한 해다. 뭐 이거는 좀 맞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이게 지금 약간 착시 효과인가 하고서 내가 한번 영화들을 쭉 써봤거든 이렇게. 근데 이렇게 많다라는 게 좀 네. 희한하다라는 거. 그 중에서 짱 먹은 영화를 오늘 소개하는 거군요. 아, 드디어. 이때 그리고 네. 오스카 외국어 영화상은 네. 정복자 펠레. 아, 이거 정복자 펠레는 아까 얘기 안 했나? 얘기 안 했어요. 네. 그리고 이때 드디어 라세터 감독이 네. 3D 애니메이션을 네. 드디어 처음 선보이는 해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때 이제 애니메이션 틴토이라는 애니메이션 기억나 이렇게 북 치는 조그만 병정 로봇 같은 거 그거를 3D로 해가지고 오스카에서 단편으로? 단편 오스카에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3D 애니메이션을 했네. 그러면서 이 해가 그 애니메이션계에 되게 또 전기를 마련한 해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용부에서 그동안 얘기했던 88년 영화가 그냥 허튼 소리는 아니다. 그리고 그거의 어떤 끝자락에 있는 라스트 번날 리스트로 레인맨을 여행 영화에서 드디어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때 오스카 시상식이 지금처럼 1월인가요? 아니면 보통 2월에 하죠. 3월, 2월 뭐 네, 이쯤에 3월, 그때도 2월, 똑같나요? 2월. 올해도 2월 했어요, 맞아. 그러면 아마 기억에 남는 건 내가 가을쯤 되기 전에 이 영화를 봤을 거예요. 레인맨? 레인맨을. 왜냐하면 상 받자마자 이렇게 걸었거든. 우리나라는 89년에 개봉했는데요. 그래요? 89년 5월에. 89년 5월. 5월에. 예, 5월에 개봉했네요. 그럼 89년에 5월에 본 게 맞는가 봐요. 개봉하자마자 보셨어요? 그때 봤어요. 그게 어디였지? 그러네. 형 말이 맞네요. 명보극장에 들었어요. 2월쯤에 그러면 오스카 89년에 상을 받은 거고. 그쵸? 88년 영화니까. 예, 예. 그리고 5월에 개봉을 바로 했다는 얘기가 맞네요. 예. 저는 이 포스터가 늘 이렇게 대한극장 이런 데 이렇게 딱 걸려 있었던 그런 게 기억이 나요. 예, 레인맨 포스터가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나도 극장에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네.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되게 영화가 작품성도 있고 재미도 있고 연기도 참 잘하고 해가지고 되게 그냥 명작. 응? 네. 그 오스카 트로피 이렇게 쫙 있는 포스터 네. 보고서 네. 봤던 기억이 나는데 나는 그때 보고 사실 이 레인맨은 다시 보지는 않았어요 영화를. 그랬겠죠. 그때 당시 한두 번 보고 그랬겠죠. 톰 크루즈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가 이상하게 이 영화는 이렇게 손이 안 가더라고. 그렇죠. 톰 크루즈 때문에 그래. 저는 한 3번 정도는 본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이걸 최근에 여행 영화 드디어 그러면 이거 하면 되겠구나 하고서 이렇게
영화를 다시 봤는데 기분이 네. 좀 뭐랄까요 이상한 이게 약간 옛날에 그 20대 때 나를 다시 좋아하는 느낌 그때 그 느낌이랑 다시 대면하는 느낌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한 내가 뭐 2, 30년 동안 안 본 영화니까 그래서 좀 기분이 좀 싱숭생숭하더라고 영화를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그리고 더스틴 호프만의 어떤 연기 이런 거가 이 사람은 이게 옛날에 봤던 그 느낌과 또 다르게 연기를 잘하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그때 이후로 이런 역을 하는 영화들을 많이 봤잖아요. 봤죠. 많이 봤죠. 국내 네. 영화도 보고 뭐 이때 이런 자폐 연기는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런 영화들이 있었는데 네. 더스틴 호프만처럼 인상적으로 연기를 했던 적이 없고. 근데 이제 이 이후에는 이제 비슷한 연기를 하는 배우들이 많이 생겨서 그렇죠. 저희가 이제 약간 이게 원조인데 사실 마라톤 뭐 예. 이런 거 보죠. 그러니까요. 저도 이 더스틴 호프만의 연기가 제 머릿속에 약간 각인돼서 자폐 연기하면 아예 이 어떤 롤 모델처럼 박혀 있어요. 그냥 약간 서번트 증후군 이거에 대한 것도 그렇고, 네, 박혀 있어요 지금. 아무튼 그래서 되게 여러모로 좀 중요한 영화인데 드디어 하게 됐다라는 거. 네. 그래서 여행 영화 3위로 했는데 어떻게 이번에 오랜만에 다들 보셨습니까? 네. 네, 맞죠. 어땠어요? 좀 올드하지 않나? 이게 음악에 무려 한스 짐머인데 네. 음악 자체 이제 소스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이때는 난 처음 봤을 때 영화 되게 세련된 영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그 세련됨이 다 없어졌잖아요. 거의 뭐 지금 뭐 30년이 지났으니까 네. 30년이 더 지났으니까. 근데 그거가 없어지고 이제 연기랑 어떤 스크립트의 힘만 남아가지고 네. 아직 이게 지금 볼만한가? 나는 이게 좀 물어보고 싶어요. 굉장히 볼만했어요 저는. 그래요? 예. 그리고 세련됨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 너무 매끄럽고 세련되게 만들어진 영화라는 사실은 저는 뭐 30년이 훨씬 지난 지금 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오샥 형은 이제 이게 세련됨이 사라졌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 봐도 굉장히 세련됐다. 나는 그때는 당시에는 이게 되게 세련된 영화. 왜냐면 그때의 현재니까. 예. 88년 그때 현재 얘기를 미국 현재 얘기니까 예. 80년대 우리가 미국을 봤을 때 시선 있잖아. 그쵸? 그렇죠? 영화들 네. 봤을 때 시선. 네. 아, 쟤는 저렇게 사는구나. 거기 뭐 이렇게 슈퍼마켓, 뭐 길, 차 이런 거 보면 예. 아, 선진국. 그리고 무엇보다 톰 크루즈가 끼고 있는 선글라스. 그치. 저는 그게 이번에도 눈에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선글라스를 계속 끼고 있잖아요. 그런가? 예, 그러니까 실내에서 있지 않으면 선글라스를 빼면 그냥 눈 연기를 세게 하고 선글라스 나머지 운전하고 뭔가 이렇게. 이게 세련된 딱 그 도시인 그 여피의 모습을 딱 보여주는 거는 선글라스. 저는 그게 사실 아주 이 두 인상적이에요. 배우가 다 키가 170이 안 되는 네. 좀 약간 단신 그렇죠. 단기 필마의 배우들이잖아요. 톰 크루즈는 170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 이 작은 배우지만 작다는 느낌이 없잖아. 네. 이게 주는 어떤 진욱이보다 작은 건가? 지금보다 크죠. 울어. 아니 물어버려. 자꾸 그 단신의 기준이 몇인데 물어버려. 그래요? 아니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뭐 180 안 되면은 뭐 그러잖아. 아이, 루저라 그것도 벌써 10년 넘었어요 그 용어 쓴지도. 근데 괜찮아요. 이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인데도 키가 우리 기준으로 170이 안 되니까 그렇죠. 미국 이제 비해선 그렇죠. 맞아요. 그거 아주 작은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거인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그럼요. 사람들 정말 아이, 그럼요. 헐리우드의 거인들. 저는 이번에 다시 저도 오랜만에 꺼내 보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냐면 연출, 연기, 각본 저는 너무 완벽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봐도. 그래? 지금 보니까 그동안에 정말 30년이 넘게 이런 소재로 엄청나게 많은 영화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걸 보는데 그냥 하나 나무랄 데 없이 30년이 지난 이 전에도 이 에피에서 뽑아낼 수 있는 완벽한 각본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냥 이 더스틴 호프만과 톰 크루즈의 이 형제간의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에피소드의 소동이라던가 뭐 어떤 감정이라던가 이런 표현 이런 게 그냥 완벽하게 다 뽑아져 놨다고 저는 생각하고 너무 매끄럽죠. 네, 그냥 이거만한 작품이 없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번에 보면서 조금 제가 예전에 못 느꼈던 지금도 약간 얘기하려니까 닭살이 돋는데 이 더스틴 호프만의 이 목소리 노랫소리에 제가 눈물을 흘린 장면이 있어갖고 아우 그냥 제가 아주 그냥 비틀즈 노래? 화장실에서 네, 화장실 그거에서 이 닦다가 노래한 거. 어우 저는 거기서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닭살이 정신없네 지금 그렇죠. 예. 하게 돼버렸네. 아니 그 하여튼, 비틀즈 예, 노래할 때 네, 너무 완벽한. I saw her standing there. 너무 완벽한 노래. 아까 여러분이 처음에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아 그래요? 톰 크루즈랑 더스틴 호프만이 같이 부르는 네. 비틀즈의 I Saw Standing There. 네. 그거가 이제 어렸을 때 레인맨이 불러주던 네. 노래였다고
그 기억이 한 2살인데 그 기억이 났나 봐요. 아무튼 자 이거는 두 형제가 미국 동부의 신시내티 오하이오 신시내티에서 LA까지 네. 자동차를 타고 역시 네. 자동차로 고속도로도 못 타고 네. 비행기도 못 타고. 네 어쩔 수 없이 네. 그 옛날 그 뷰익 네. 빈티지 차를 몰고 네. 아버지의 유산인 네. 그거를 몰고서 신시내티에서 LA까지 오는 일주일간에 네. 6일인가 7일 동안 오는 얘기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는 건지 네. 설정을 좀 들어보죠. 네. 주인공인 찰리 톰 크루즈는 뭐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죠. 캐릭터가 이기적이야. 굉장히 그 자기중심적이고 지밖에 모르고 심지어 그 여자친구인 수잔나한테도 되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막대 예, 막대하고 좀 못돼 굴잖아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러니까 네. 요 전에 칼라우먼이나 네. 탑건 네. 계속 이런 캐릭터였나요? 캐릭터를 계속 네. 보여줘도 내가 그래서 그때 톰 크루즈가 싫었던 거야.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 캐릭터를 유지했잖아요. 제리 맥과이어도 마찬가지고 뭐 그렇죠. 예. 모든 영화에서 그냥 지잘난 맛에 사는. 그렇죠. 근데 또 되게 잘생기고 예. 뭐 이런 스타일이긴 해서 그렇긴 한데 그렇게 보신 거구나. 좀 재수 없잖아. 그러니까 재수 없는데 진짜로 잘생겼으니까 부럽기도 하고. 티시 난장이 진짜로. 아 근데 여기서 아주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네. 보여주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역을 원했던 것 같아 감독이. 그렇죠. 그게 톰 크루즈만한 애가 그쵸. 없는 거지. 네. 우리나라에서는 현빈이 주로 재벌 2세나 그렇죠? 굉장히 이렇게 말 잘하면서 똑부러진 그런 재벌 2세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아무튼 예, 네. 그렇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이제 그 자동차 딜러죠. 그쵸. 굉장히 고급 자동차. 여기서 포르쉐인가 람보르기니인가? 람보르기니. 람보르기니인가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이탈리아 여자친구야. 네. 거기 이탈리아랑 계속 통화하잖아. 네. 이탈리아 말로.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와서 수입해서 판매하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네. 얘가 좀 사업이 지금 약간 꼬였어요. 뭔가 그죠? 그 뭐 환경청 이런 데를 통과를 못 해가지고 막 이 손해가 막 이렇게 나고 있는 상황이죠. 막 예약은 받은 상황인데. 그렇죠. 승인이 그래서- 안 나서. 예. 그 뭐 람보르기니 한 대 팔면은 막 몇 억 하니까. 그렇죠. 그걸로 이제 냉겨 먹고 이런 걸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갑자기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신시내티에서 장례식을 한다. 내일까지 와라. 예, 와라라는 전화를 받죠. 근데 사실 찰리는 아버지와 연락을 아예 끊고 어릴 때부터 그냥 집을 나와서 그렇죠. 16에 나와서. 예, 그냥 아예 연락을 끊고 살았던. 그게 자동차 때문에 예, 예. 사단이 난 거였어. 나중에 네, 이제 얘기가 나중에 좀 이제 나오죠.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근데 장례식을 가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는 이유가 사실은 약간 이렇게 뭐 감성적인 이유가 아니고 그렇죠. 좀, 유산 받으려. 유산을 노리고 간 것 같아요. 그럼 자기가 외아들이니까 그렇죠. 예. 외아들로 알고 있는 거지. 예. 외아들이니까 뭐 그 집이랑 아버지가 이제 뭐 재산가니까. 예. 그래도 뭐 좀 나오겠다. 재산이 좀 유산이 좀 아무리 나오겠다. 나랑 의절을 했지만 네. 나한테 뭐 남겨놔주지 않았나. 예. 그래서 그 장례식에서도 보니까 한 발짝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검은 양복 입고 있는데 얘는 회색 양복 입고. 그렇죠. 장례식을 참석을 안 하고 예. 그 묘지 밖에 그 길거리에서 이렇게 보고 있죠. 네.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아버지랑은 그냥 완전히 의절을 한 거야. 네. 근데 이제 변호사가 딱 앉혀놓고 유언장을 이제 읽어주죠. 그렇죠. 예? 그 편지도 또 아버지가 또 되게 그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아빠도 똑같은 놈이야 예. 보니까 시니컬해. 예. 그러니까 좀 따뜻하게 쓰지 않고 의절한 아들한테 되게 차갑게 또 편지를 썼어요. 너와 나를 헤어지게 만들었던 그 뷰익 자동차, 그렇죠. 그 빈티지 자동차를 물려준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정성스럽게 가꾼 장미를 물려준다. 장미 화단을 물려준대. 그리고 나머지 재산은 신탁한다 그러죠. 예, 신탁한다 이렇게 딱 트러스트에 하는 거예요. 넣어놓고. 예. 그렇죠. 그 이게 뭐냐 이게? 얘는 이게 화가 승질이 나는 거죠. 끝까지요. 아빠가 연맹인 네. 거죠. 그래서 진짜 뭐야 이거. 그리고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신탁 회사에 찾아가 가지고 도대체 누구한테 물려줬는지 그렇죠. 확인을 해보죠. 신탁 관리인을 알아내죠. 네. 근데 알아보니까 그 어느 병원에 정신과 병원인 것 같죠.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누군가에게 나머지 유산이 물려진 일종의 거죠. 요양원 같은데 이제 월브룩이라는 네. 신시내티에 있는 네. 어떤 되게 고급 요양원인데 네. 거기에 원장한테 예, 그, 신탁이 됐고. 신탁을 맡긴 거야. 네. 그래서 거기 찾아가죠. 네, 그래서 찾아가서 음. 그 차 자기가 세워놓은 차 주변에서 얼쩡거리던 어떤 한 남자를 만나게 되고 그게 바로 자기의 형이고 자기가 존재를 아예 몰랐던 형. 그 형이고
형에게 모든 재산이 남겨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안 내력이 뭐냐면 얘가 찰리가 2살, 톰 크루즈가 2살 때 네.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갑작스러운 예. 병으로 돌아가시죠. 예. 그래서 그 뒤로 얘가 아빠랑 이제 둘이 살게 된 거죠. 네. 근데 사실 알고 봤더니 그 2살 때 있었고. 엄마가 돌아가시고 이 형이 있었는데 형이 이제 자폐증인 형일 네. 요양원에 보내고 네. 아빠가 얘랑 둘이 산 거야. 그렇죠. 근데 동생은 그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었던 근데 거고. 그거를 아버지가 얘한테 얘기를 안 했어. 형이 있다는 사실을. 네. 그거는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이제 엄마가 없으니까 네. 유추해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이제 그 뒤로 쭉 나오죠. 이제 그 심리 상태들이 네. 아버지는 왜 그랬으며 또 자기는 왜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자각이 돼 있는 거죠. 그 다음부터 네. 슬슬 나오죠. 근데 어쨌든 찰리 입장에서는 아버지 재산의 절반은 나한테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내가 보니까 뭐 300만 불인가? 예? 그러니까 요즘 돈으로 하면 우리 돈으로 하면 한 40억 정도 되는데 88년에 300만 불이면 10배는 넘을 거야. 그렇죠. 지금 가치로 치면 훨씬 더 큰 돈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거의 근데 300억 예. 될 것 같아요. 예. 한 40억 정도 되는데 우리 지금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40억이지만 그 그렇죠. 당시로는 그러니까 네. 그때로 환산해서 생각하자면 큰 돈인 거죠. 네. 얘가 지금 보니까 여기서 아까 그 람보르기니 한 대가 뭐 7만 달러, 뭐 7만 불이니까 1억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7, 8천만 원. 예. 지금 람보르기니 그런 거 한 3억 하죠. 그 정도 넘을 걸? 한 5, 6. 그러니까 고 하면은 한 뭐 대여섯 배 정도 되는 거죠. 네. 아무튼 큰 돈을 네. 신탁에 맡기고 아버지가 얘한테는 자동차 한 대 또 꼴랑 주고 네. 장미랑.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승질이 나니까 그 형을 그냥 데리고 탈출을 하죠. 거기서. 그렇죠. 그 병원을 네. 탈출합니다. 탈출해서 일종의 인지극이죠. 그렇죠. 내가 이 데리고 형을 있는데 내가 신탁을 하면 되지. 내가 이 형을 내가 신탁자지.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반 내놔라 반. 그렇죠. 예. 반은 내 건데 그 소송을 해도 반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이 원장한테 네. 법정에서 봅시다. 예. 계속. 그래서 요만큼의 정도 없는 그 형을 데리고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형의 또 캐릭터가 만만치 않은 거죠. 아, 뭐 이렇게 형을 돌보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었던 거예요. 버겁고. 그렇죠. 예? 이 형은 굉장히 루틴한 삶을 지금까지 월브룩이라는 그 병동에서 그 요양원에서 쭉 살아왔던 건데 네. 갑작스럽게 세상 밖에 이렇게 나와서 모든 막 이런 활동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동생 때문에. 그렇죠. 형 입장에서도 날벼락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톰 크루즈랑 더스틴 호프만이랑 나이 차이가 네. 30살이 넘게 나거든. 실제로요? 그 정도 많이 나요? 30살? 더스틴 호프만이 우리 아버지랑 동갑이지. 37년생, 37년, 25살. 그래도 나이 차이가 25살 정도 차이 나는. 거의 아버지 아들 뻘이네. 엄청 나이. 실제로 나이 차이가 나고 이 극 중에서도 20살 이상 차이가 나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늦동이를 본 거죠. 네. 그런데 형이 자폐가 있으니까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케어가 안 되니까 형을 요양원에 보낸 거야. 얘를 톰 크루즈를 위해서 아버지가. 그쵸. 사실은 네. 그거였어. 그치. 근데 그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여행하면서. 네. 그래서 이제 뭐 형이 비행기를 태우려고 그랬더니 비행기도 아예 못 탄다고 막 소리 질러 버리죠 공항에서 그렇죠. 막 발작을 하고 또 차를 그러면 차로 가자. 근데 고속도로 타고 가면 한 3일이면 갈 거리인데 고속도로도 못 탄다. 고속도로엔 사고가 너무 많이 나 위험해. 막 이러니까 우리 옛날에 midnight run 할 때 네. 그 찰스 그로딘이 네. 비행기 못 타가지고 막 이렇게 발작 일으키고 여기서 이제 얘는 자폐인데 갑자기 어떤 상황이 되면 자기 머리를 막 때리면서 네. 약간 막 경기를 일으키죠. 그래서 결국엔 그 뷰익 48년 로드마스터 그거를 몰고 네. 둘이 이제 국도로 근데 이제 빨리 얘는 LA에 가서 지금 사업이 막 무너지게 생겼는데 처리해야 될 일이 많죠. 이거를 막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형 때문에 자기가 이제 비운 사이에 막 뭐가 무너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망하게 생겼어. 예. 내가 보기엔 처음부터 망한 건데 예. 지금 그걸 핑계 대는 거지. 예. 내가 보기엔 헤쳐나올 수 있는 길이 없었어. 그쵸. 그 사업. 예. 근데 어쨌든 이 형과 이제 일주일간의 로드 트립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으면서 그렇죠. 두 형제가 서로의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어떤 가족의 탄생, 예. 예. 가족의 탄생이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는 이 형이 굉장히 수의 밝은 한 번 본 거는 다 외우고 그렇죠. 예, 이런 천재성을 발견을 해서 전화번호부를 외우잖아. 예. 전화번호부를. 그거를 알게 돼서 형이랑 라스베가스에 가서 그렇죠. 카드를. 예, 블랙잭으로 블랙잭으로 돈을 돈을 탔다죠. 그래서 그걸로 빚도 갚고 그게 딴 돈으로
그때 이 레인맨 나오고 나서 네. 이게 가능하냐 막 이게 되게 논쟁이 붙었었어요. 사람이 블랙잭 여섯 벌. 보통 카드를 6벌을 섞어서 하잖아요. 카드를 한 장씩 까면은 저게 뭐가 남아 있는 거를 그렇죠. 300장의 카드를 외워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가능한 거죠. 여기서 사실 그렇게까지 딸 수는 없다고 나는 생각 듭니다. 아니 근데 그게 이제 블랙잭은 이거 뭐 디테일이긴 한데 10이 10이 나와 보면은 좋은 거니까. 10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쵸. 예. 여러분이 그 21이라는 그 영화 블랙잭 있죠. 영화 있잖아요. 네. 실화를 했던 거. 그 카드 카운팅에 대한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여러 팀이 나눠 가지고 서로 이제 팀워크로 하는 건데 이거는 얘가 레인맨이 혼자 다 외우는 거지. 불가능한 건데 하니까 나중에 이제 카지노에서 쫓겨나죠. 그렇죠. 그래도 그 카지노 돈을 많이 따. 한 8만 5천 불이면 땄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이런 걸- 빚져서 갚아야 될 돈만큼 딱다. 네. 그래서 그걸 복구를 해주는 거죠 형이. 예. 그리고 마지막에 보통 이제 이런 영화는 나중에 가족이 탄생이 돼서 이제 둘이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지만 여기서는 현실로 다시 돌아가죠. 그렇죠. 예. 나는 그 마지막 장면이 참 좋아요. 그 둘이 기차에서. 기차역에서 네. 헤어지는 그 장면. 예. 그게 형이 진짜 자폐인데 이 찰리는 항상 자기 동생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야. 그렇죠. 그 어느 나- 순간 알아챈 그치. 거죠. 그 마음을 동생도 나중에 알고 네. 딱 그 느끼는 그 순간이 있어요. 한 두 장면 정도 이제 형이 리액션을 갑자기 얘가 이제 혼잣말 계속하고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데 동생과 딱 커넥팅이 되는 장면이 있어요. 춤추는 씬? 예? 춤추는 씬. 춤추는 씬 말고 처음 형이 그 마음을 탁 보여주는 게 그 화장실에서 뒤닦다가 그렇죠. 그 노래 So standing 내가 너한테 그 노래를 불러줬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거기서 레인맨이라고 하잖아. 아 그럼 네가 레인맨이었어? 네가 레인맨이었어라고 이렇게 해. 되는 그렇죠. 거죠. 거기서 이제 관객들이 이게 왜 레인맨인지 네. 이제 아는 거죠. 영화 제목이 네. 레이먼드가 레인맨이 된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딱 보이는 장면이고 두 번째는 그 뜨거운 물 틀었을 때. 뜨거운 물은 그 씬이고 네, 그때 말고 이렇게 그다음에- 얘기하다가 머리를 머리를 탁 맞대는 장면. 그거죠 이제. 아, 맞아, 예, 맞아. 그 장면이 내 동생 찰리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약간 거기에서는 연출인데. 그 원래 있던 월브루 예, 그쪽하고 이제 변호인단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이제 형한테 그 얘기를 하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아마 떨어지게 될 거다. 예, 하지만 나는 뭐 다시 꼭 찾으러 갈 거다 하면서 이제 형하고 옆에서 양옆에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진짜 예, 자기도 뭐 그게 굉장히 작은 움직임인데 그렇죠. 그 더스틴 호프만이 보여주는 그 연기가 그쵸. 진짜 뭐 한 몇 센치짜리 연기거든요. 맞아. 예, 딱 그 머리가 이렇게 얼굴이 맞닿아 있는데 머리를 그 몇 센치를 탁 갖다 대는 그 연기인데 그 연기에 이 형이 어떤 마음인지가 확 전달이 되는 그럼요. 거죠. 그렇죠. 그게 그 월브룩 요양원에서 몇십 년을 얘를 돌본 사람도 난 쟤랑 악수 한 번 안 해봤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더스틴 호프만이 정말 믿는 간호사인데 그렇게 몸이 닿는 걸 싫어하는 자폐 환자인데 자기 동생이랑 이렇게 머리를 맞대는 씬이 나와. 그렇죠. 먼저 움직이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서 이제 톰 크루즈가 뽀뽀를 딱 하고 그게 이제 형제 애가 확인이 딱 되는 순간이죠. 그게 피가 물보다 진하구나. 이게 거기서 이게 딱 느껴지면서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너무 좋았던 게 지금 이 씬, 이 말을 맞대는 이 씬부터 이 오샥 형이 얘기하는 엔딩 기차에서 헤어지는 그 씬까지 오버가 없어요. 오버스러운 게 그치. 굉장히 절제하면서 그치.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영화 같으면 울고불고 막 난리 났지. 껴안고 막 형 이러면서 맞아. 껴안고 막 진짜 눈물 아니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냥 진짜 엔딩도 담담하게 그냥 형이 담백하지. 그냥 예. 아주 담백하지. 그냥 가서 네. 그냥 창에 앉아갖고 있는 옆모습 그냥 네. 그렇게 보여주고 이런 게 너무 오버하지 않는데도 막 심장을 뛰게 하는 거죠. 막 어때요? 감동적으로. 나는 이번에 이 영화를 보면서 이런 가족 구성원을 가진 가정이 많잖아요. 형제 둘 딱 있는 처가장이랑 진욱이도 그렇잖아. 네. 여기는 둘 다 이제 형이지. 둘 다 네. 이제 레인맨이구나. 레이먼. 네. 톰 크루즈는 없구만. 김 PD는 이제 여동생이 있고 나는 이제 형제가 많은 집인데 이 형제 애라는 게 있잖아. 근데 내 주변에 친구들이나 선후배들 보면 그 남자애 둘이 있는 집은 둘이 이렇게 난 되게 친하고 좀 이렇게 친구 같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잘 안 그렇거든. 안 그래요. 완전히 서로 라이벌 구도도 있고 약간 대면대면한 구도도 있고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서로 모르던 형제가 생긴 거 아니야. 근데 최 과장이나 진욱이는 보면서 느낌이 좀 남달랐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어때요? 레이먼 입장에서 동생이랑 어떤 이런 교감. 진욱이는 좀 있는 것 같아. 맨날 같이 동생 얘기도 하고. 있죠. 이렇게 어느 순간 그 이제 레인맨 이 형제처럼 평소에는 이렇게 서로 막 답답해하고 말도 잘 안 통하고 뭐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순간 딱 그 말이 통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서로를 생각해주는 그런 어떤 순간이 딱 있더라고요. 터울이 네. 둘은 똑같잖아. 네, 두 살 두 살? 터울이죠. 네. 그렇죠. 네. 2살이면 거의 뭐 좀 맘먹고 이러지 않나? 아, 도리어 나이가 이렇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위계는 더 강해집니다. 그건 형들 생각이 그렇잖아. 그 형들이 아니요. 실제로 위계가 굉장히 강하고요. 2살 차인데. 네, 강한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동생한테 아 얘가 이제 더 이상 내 밑으로 보면 안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한 게 이제 재수 씨가 딱 생기고 나서부터는 결혼하고? 딱 결혼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아 이제 얘도 상투를 틀었는데 내가 하대하면 안 되는 존재구나. 또 이렇게 그렇군요. 평등한 위상을 인정해줘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약간 저보다 뭐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면에서 저보다 나은 것 같고 그래서 진욱이는 같이 동생이랑 여행도 가고 그러잖아. 그렇죠. 뭐 저는 좀 또 다른 형제상을 좀 보여주긴 하는데 제가 한 몇 년 전에 우리 녹음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 동생이 저보다 중학교 때부터 키가 크기 시작하면서 네, 저는 제 자리를 반쯤 그냥 놔뒀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아주 화목하고 평화롭게 잘 지내고 여기도 톰 크루즈가 좀 커. 더스루프만보다. 아무튼 예, 그 뭐 형제 얘긴데 여기는 이제 터울도 많이 나이 차이가 나고 게다가 동생은 좀 형을 처음 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는 이번에 새로 보면서 뭘 느꼈냐면 옛날에 크게 19이에요. 내가 이 영화를 본 게 19에 이해할 수 있는 세상과 지금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이 매우 다른 거를 일단 놓고서 느꼈어요? 네. 매우 다른 걸 놓고서 첫 번째는 톰 크루즈가 살아온 그 세월이 얼마나 폭폭했을까가 보이는 거야. 이렇게 뭐가 보이는 거야. 왜냐면 네. 아버지한테 그냥 정말 어떻게 나한테 이래? 라고 해서 뛰쳐나와서 네. 가고 싶었기도 하지만 가면 받아주지 않을 거라는 어떤 막 그런 생각으로 자기 했겠지. 그러니까 정말 이제 천둥벌거숭이처럼 나는 어떻게든 내가 나를 케어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든 빠른 성과를 내야 돼. 라는 어떤 그런 거에 취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보면 람보르기니를 막 수입해가지고 어떻게든 법으로 안 되는 것들을 막 우겨 넣어서 뚫어내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하고는 어떻게든 유대감을 맺고 살아야 되니까 커스터머한테는 매우 잘하려고 해. 근데 직원들하고 관계가 또 좋지 못하고 매번 압박이고 네. 그 성과주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자친구하고 이제 문제가 있지만 둘이 놀러 가기로 한 거죠. 근데 가면서 여자친구 되게 뭐라고 하잖아. 어디를 가더라도 말을 하면서 가야지. 도대체 너는 네 속을 왜 안 비치냐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또 이거 비추기가 매우 또 부끄럽기도 하고 비추기 싫은 거죠. 자기 상처를 다. 굉장히 방어적인 캐릭터가 돼버린 거죠. 그게 보이는 데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수세에 밀려 있으니까 별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 돈 갖고 내가 이걸 뚫어내겠다. 그리고 내가 보란 듯이 내가 성공하지. 이런 어떤 야망 이런 게 있는 거죠. 자기한테. 그러니까 톰 크루즈의 그 상태가 보이더라고. 예전에는 19살 때 봤을 때는 쟤 약간 좀 왜 저래? 이런 걸 느낀 건데 네. 지금 보니까 약간 측은함도 느껴지고. 아니 처음 볼 때부터 아 제가 그렇겠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톰 크루즈가 먼저 보여. 김 PD 형이 엄청난 첫 성장을 하신 거네요. 그런가요? 88년, 저도- 89년 이후에. 그렇죠. 그거 다 할 거지. 그렇겠죠. 그때 10대였는데. 근데 그리고 나서 이 영화 정말 이게 있었구나라는 걸 내가 깜짝 놀란 부분이 몇 개가 있어. 뭐냐면 그냥 삐딱한 시선으로 사물들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계속 나와요. 그게 언제부터냐면 레이먼을 만나서 자동차를 타면서부터 네. 그때부터 이상한 장면들이 나와. 뭔가 이렇게 옆으로 삐딱하고 보여지는 것도 다리 철교 사이에 막 구점을 들이고 그거는 그 형의 시선이잖아요. 형이 시선이야. 그걸 이제 글을 보여주는 거야. 두 번째는 그때마다 나온 음악이 퍼커션이야. 퍼커션도 내가 이 영화를 볼 때 느꼈던 그 황홀함 이게 이제 이 영화의 그 중요한 음악인데 음악이. 둥 하는 소리가 막 이 전체 극장이 우웅 하고 울리는 느낌 있잖아요. 네. 그 내가 봤었던 그 아주 정말 신비로운 사운드의 네. 극치였어. 근데 그게 음악 분위기가 뭐냐면 약간 뭐라고 그래야 돼? 범죄 수사물에 나오는 듯한 느낌의 음악이에요. 무려 한스 짐머잖아. 한스 짐머. 네, 근데 그 음악의 분위기가 왜 그러냐? 젊었을 때. 그게 형이 지금 세상을 바라보는 그쵸. 느낌을 나한테 주는 거야. 예, 맞아요. 그걸 몰랐어 19살 때는. 아, 그지? 그러니까 내가 그래 이거지 말하면서 봤는데 엄청난 연출이 어. 들어가 있었던 거구나. 저 엄청난 예. 연출이 들어 있는 거에 아주 시선이 딱 하나가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 자폐를 앓고 있는 사람이 네. 세상을 어떻게 볼까를 이해 못하잖아 우리가. 근데 그 나중에 영화를 딱 끝날 때 보면 우리가 레이몬의 편이 돼 있어. 쟤는 빨리 절로 가야 돼. 동생하고 살 수는 없어. 빨리 그렇게 가야 되고
쟤는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그거부터 복선이 쭉 있는 거야. 계속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영화 나오고 나서 좀 그거가 있었죠. 이게 자폐, 오티스틱이라고 하죠. 오티스틱 이 자폐증 한 사람들은 마치 막 다 천재 같고 그래서 자폐증 한 사람들한테 야 몇 곱하기 몇이야 막 이렇게 물어보고 그랬다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사실 안 그렇다거든요. 이런 확률은 되게 적고 옛날 미국에 무슨 킴 피크인가 뭐 누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디엇 사방이라 그래가지고 천재 보면 모든 거 다 외우고. 이런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 모델로 스크립트를 쓴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폐증 환자들이 다 우리 무슨 영화 봤더니 그 자폐증한테 그 막 물어보잖아. 몇 곱하기 몇이 얼마야? 근데 모르잖아 이렇게. 그런 것처럼 약간 왜곡을 하고 약간 선입견이나 이런 거를 좀 조장을 했다. 왜냐면 영화가 너무 히트했으니까 이 영화가. 그래서 어떤 그런 좀 이펙트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내가 본 영화 중에는 하나가 더 있긴 했어요. 그 하우스 오브 카드인가? 그 영화 있었거든. 여자애가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막 이러면서 꼬마인데 걔가 자폐증이 갑자기 걸린 거거든. 근데 걔가 능력이 뭐냐면 카드로 막 구조물을 막 쌓아. 카드 썼는 거. 카드로 짓는 집, 카드로 지은 집. 그러면 페루 영화 어쩌고 막 그런 거기 근처에 막 이 영화 이후로 이런 자폐증이나 이런 거 다룬 영화 우리도 템플 그랜드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건 실화였고 그렇긴 한데 이제 이거는 되게 좀 드라마타이즈를 많이 한 거죠 사실은. 사실은 이렇게 소통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되게 힘들고 키우는 사람들도 힘들고. 근데 의외로 많고 그렇죠. 우리 뭐 템플 그랜드나 뭐 마라톤 하면서 우리가 봤지만 이 사람들 특별한 무슨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거를 부각시켜가지고 영화화를 한 거라서 그렇긴 하지만 대부분의 자폐아를 키우는 집은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라스베가스 가서 무슨 블랙잭을 하고 뭐 이런 거는 좀 아무튼 그래서 이 여정이 이것도 역시 두 명이서 미국을 횡단하는 그런 영화에서 여행인데 이거는 여행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렇죠. 일종의 아까 얘기하는 인질극 내지는 약간 납치극처럼 된 거죠. 근데 형제니까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둘이서 티격태격 가는데 서로가 적응하고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중간에 막 여자친구 막 짜증나서 도망가고 막 그러잖아. 그리고 저는 좀 나중에 보이던 게 톰 크루즈가 형을 위해서 어떻게든 그러니까 그냥 인질극 차원에서 이 사람을 그냥 억지로 끌고 간다라는 느낌보다는 형을 위해서 형의 편의를 굉장히 생각하면서 챙겨주는 것들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얘는 기본적으로 결핍이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가출 소년인 거야. 가출을 해서 가족이랑 단절하고 살았던 애기 때문에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혈육을 한 명 찾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좀 지나니까 자기 형이라고 우리 베빗 브라더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요. 저런 것까지 신경 쓸만 한가? 제가 저런 캐릭터가? 그치. 그렇게 생각되는 것조차도 보면 그 형이랑 여행을 떠나기 시작한 초반부터 좀 짜증은 내지만 얘가 아니, 처음에는 왜 얘가 이렇게 찰리가 좀 못되게 구냐면 아버지 차 때문에 그래. 왜냐하면 차를 아버지 차를 한 번만 쓰자고 하면서 자기 몰래 가지고 나간 거잖아. 그러니까 그 한 번을 몰았다고 아버지가 신고를 해가지고 걔가 거기서 삐져갖고 완전히 집을 뛰쳐나온 경찰서에서 거잖아. 이틀을 살았다고 근데 했죠. 레이몬은 나는 운전을 해봤어 2차 목요일에 했어. 뭐 그때 난 운전 잘하는 베스트 드라이버야. 그 말에 완전히 진짜 비위가 다 상한 거야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가 나한테는 그토록 아끼던 차를 형은 운전을 하게 해줬다. 운전을 하게 해줬다고 정말로 그것도. 그러니까 도저히 아버지의 미운 거에 막 더 씌워가지고 정말 못되게 굴어요. 근데 내가 정말로 세게 본 거는 그 물을 틀었을 때 뜨거운 물 틀었을 때 욕조에서 그때 막 소리 지르는 거에 자기가 불현듯 느낀 게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이 형을 보냈구나라는 걸 그때 느낀 거야. 그렇죠. 우리 애기 된다. 그 뜨거운 물을 틀으니까 형이 막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애기 된다, 애기 된다 그러면서 막 외치면서 막 발작을 하죠. 그게 이 사건들의 연결을 보면 그 설명해주지 않는데 그냥 관객들은 유추해서 아는 거야.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 요양원의 형을 위해서 말하자면 신탁을 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 그럼 왜 찰리한테 돈을 안 물려줬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남더라고 나중에. 그래도 조금 줄 수 있잖아. 조금은. 그러니까 정말로. 근데 뭐냐면 아버지가 나중에 이것도 유추해야 내가 얘기해보는 거야. 생각해보는 거야. 이 영화의 어떤 숨겨진 얼개 중에 하나라고 본다면 아버지가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듣거나 알고 있는 거지. 대충 알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말로
자기 스스로 나가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저렇게 아등바등되는 걸 보니까 쟤한테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느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위대한 아버지였을지 아닐지 모르겠어. 근데 나는 그렇게 꽤 맞춰 그냥 괴팍한 아버지였을 것 같은데요, 저는. 꽤 맞춰 보는 거죠. 근데 정말로 어떻게 보면 아니요, 아빠의 빅픽처라는 얘기도 있어요. 영화 그 아빠가 자기랑은 화해는 안 되지만 형이랑은 둘이 니네 의지하고 살아라라는 개념에서 트러스트를 이렇게 해놓고 얘한테는 차를 물려준 거지.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네. 이게 꽤 맞춰 보는 거야. 꽤 맞춰 보는 거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건데 이 영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 아이코 그 노래부터 Look at my king all dressed in red. Aiko, Aiko, I let. Bet you $5 he'll kill you dead. Shake him off in our neck. 다 기억이 나니까 차 람보르기니 내려올 때. 막 내려올 때 나오는 그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겠어. 이게 어디 인디안 노래인지 뭔지 하여튼 막 그 노래를 지금 아이코라고 제목이 아이코야. 아 그래요? 아이코 하네 이거잖아. 아. 그 음악을 막 들을 때 처음 들었을 때 그 기분이 그대로 살아가지고 뭔가 신나는 영화를 보게 되구나. 그 노래의 느낌은 약간 쿨러닝 노래인데. 뭐 유명한 곡이야. 그 뭐 라틴적이고. 그 이게 한스 짐머인데 음악이 이 나오는 이 테마 음악 있거든요. 발라드. 이거가 테마가 글래디에이터 그 테마랑 똑같아. 자기 목 그렇거나 아이고 자기 목재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작곡가의 마음을 좀 형이 더 잘 아시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 뭐라고 그러는 자꾸 게 아니고. 놀리는 것 같아요, 형. 아니, 놀리는 게 존 아니고. 윌리엄스도 형이 계속 놀리고 한스 짐머 놀리고 한숨은 그러는데 나 놀리진 않아. 내가 볼 때는 오샥도 똑같은 멜로디를 계속 쓰고 있거든요. 나도 그렇고 어차피 아니 그러니까 자기 시그니처인데 엔니오 모리코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 영화에 보면 이제 88년 영화 이제 티가 많이 나죠. 그 제일 재밌는 게 그 소니 워치맨이라고 아, 진짜 예. 부잣집에만 있던 아이템이 있어요. 예. 워크맨은 그때 그냥 예. 일반 부잣집에 있었는데 휴대용 TV를 사주죠. 그렇죠. 휴대용 TV 예. 위성 그 안테나 뽑아가지고 예. 딱 이렇게 보는 위성은 아니고 지상파겠죠. 지상파죠. 예. 하여튼 안테나 뽑아갖고 그 형이 되게 좋아하는 그 제파디 제파디나 뭐 시민법정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꼭 봐야 되니까. 그 시간에 휠 꼭 오브 봐야 돼. 포춘. 예. 아 근데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은 정말 옛날에 나 정말 MBC에서도 봤었죠. 했었던 거죠. 저는 이번에 그 1일 프로그램에. 보면서 좀 나한테 약간 반전이었던 거. 제가 까먹고 있다가 그 카지노에서 형이 갑자기 딱 잠깐 나와가지고 이렇게 도는 휠 게임 있잖아요. 그걸 딱 쫙 돌리니까 갑자기 형이 20 막 그러면서 그렇죠. 딱 예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갑자기 $3,000딱 걸잖아요. 거기에 동생이 아 여기서 야 이거 맞추겠다. 형이 근데 딱 못 맞추는 게 그렇지. 이건 안 되네. 그리고 하는 그게 약간 저한테 반전으로 거기 그 왜 시골 어디 정신병원에 가가지고 그 얘기 하잖아. 아, 내가 그 막 5짜리 곱셈도 다 하고 루트도 다 하는데 100불이 있는데 50불 쓰면 얼마 남아? 이거를 못 맞추잖아. 레인맨이. 그러니까 간단한 그런 건 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폐 그 특성을 보여주는 거죠. 네. 자기 세계에만 갇혀 사는 거지. 근데 좀 재밌는 반전 아니었어요? 나 근데 못 못 맞출 줄 맞추는 거? 알았어. 못 맞추는 거? 그것도 맞추면은 그거는 그거는 좀 초능력자지. 그렇죠. 그리고 뭐 여기 나오는 음악들도 그렇고 네. 어떤 분위기가 네. 글쎄요, 이 80년대 미국이 정말 잘 살 때잖아요. 그쵸. 경제적으로 네. 그렇고 또 그때는 또 미국이 어떤 지구를 이끈다라는 느낌이 있었고, 그쵸. 그때 뭐 레이건 대통령하고 네. 막 미국이 또 이 또 강력한 보수주의가 득세를 하던 시절이라서 미국의 그 어떤 그 프라이드. 그게 톰 크루즈의 캐릭터에 딱 나오는 그런 거거든. 천상천하 유아독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약간 나는 사실 내가 물론 8, 90년대 영화들 내가 좋아하지만 그래서 레인맨이 좀 나는 좀 약간은 그 좀 바이어스가 있어요 나한테. 그런데 이번에 보고 나서 아 이제 그런 것도 없구나. 그때 내가 막 지금 뭐 대통령이 트럼프인데. 넘사. 아 이번 주에 대통령 선거하는군요. 네. 거기. 그 넘사벽이라고 생각했던. 그렇죠. 뭐 빌보드 1위 한국 음악이고 그래. 진짜 그거는 오샥이 나도 똑같은 거를 19살 때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동경하는 세계이기도 하고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거. 심지어는 자폐에 대한 관심까지도 그 당시에 그게 어딨어. 그냥 그렇죠. 그건 맞아요. 이거에 대한 무슨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영화상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 자체도 생각해 보면 그런 우리는 거에 바보였지 바보. 거기에 자폐증이 아니고 정말로 뭐랄까 왜 어쩌면 저런 이야기를 하지? 라고 싶은 것
그러니까 저런 이야기가 상을 받지라는 것까지도. 그렇죠. 거기 요양원 같은 거 봐요. 거기 그 시설을 만들어서 좋은 자연 풍광에다가 해서 돌봐주고. 이제 우리도 그렇게 가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복지가. 심지어는 아버지가 정말 몇백억의 자산가인데 아들한테 차 하나를 남겨주는 이런 것까지도 환상적이었어.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 딴 세상 이야기인 거야. 정말. 그리고 이 여기 보면은 우리 그 몇 년 전에 그 짤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히트했던 일루수가 네. 일루수가 누구지? 일루스가 누구야? 일루스는 뭐야? 그렇지. 그- 그거 약간 이제 롯데자이언트인가? 자이언트 팬이었나? 아무튼 그 누가 만화로 사투리로 만들어가지고. 해가지고 네. 그게 이제 에버트 앤 코스텔로라고 그렇죠. 아주 유명한 미국의 그 서두남과 하청일 같은 만담가. 듀엣. 네. 만담 듀엣이죠. 듀엣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워낙 유명해서 왜 우리 전에 우리 어라이벌 컨택트라고 번역이 네. 됐던 어라이벌 보면은 거기 외계인 2명이 오는데 이름을 우리 지구에서 붙여주잖아. 에버트와 코스텔로. 그래서 거기 에이미 아담스랑 둘이서 왜 오늘 에버트가 안 왔지? 막 이러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에버트와 코스텔로 이 사람은 우리나라는 모르잖아 이 사람들이 누군지.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얘네들이 했던 그 조크나 만담 이런 거가 아주 이게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거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여기 더스틴 호프만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네. 자기가 좀 약간 불안해지는 불안해지면 네. 일루수의 누구고 뭐 네. 이거를 그 만담을 혼자서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원래 이제 웃기려고 만든 건데 이 레인맨은 그거를 진지하게. 진지하게 그냥 하잖아. 네, 그렇죠. 계속 이제 톰 크루즈가 이거는 사실 그냥 조크인데 웃긴 거라고. 근데 더스틴 호프는 웃지는 않죠. 근데 마지막에 하하 하면서 이제 농담도 배우는 거잖아 동생한테. 예. 그러면서 어떤 착 그 모멘트가 있어요. 아 그 메이플 시럽 딱 들었을 그렇죠. 때 형이 웃잖아요. 그렇죠. 하하하 하고 웃잖아요. 그렇죠. 예, 마지막에 보면 실제로 많은 부분이 변해 있는 또 레이먼의 모습을 보게 되죠. 평상시하고는 약간 각도가 다른. 아, 그러니까 소통을 한다니까요. 그렇죠. 동생이랑 아주 작은 소통인데 근데 그게 예. 정말 5, 6일 동안에 강렬하기도 하지만 정말 오랜 시간을 들여서 요만큼 변했는데 사람들이 저 정도나 변했네라고 느낄 만큼 그 장면도 있죠. 그리고 이 영화의 라스트 클라이막스는 라스베가스죠. 아무래도 라스베가스에 가서 거기도 하룻밤을 먹나? 이틀밤을 먹나? 하룻밤이지. 바로 다음 날 나가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돈도 따고 네. 막 양복도 해 입고 좋은 방에 묵으면서 그러면서 여자친구가 와서 예. 그다음에 그 엘리베이터 씬이 있죠. 예. 수잔나와 예. 레이맨의 그렇죠. 그 네. 자기 남자친구의 형이지. 네. 그러니까 둘이서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춤을 춰주는. 네. 그러면서 뒤에 그 조지 거신 음악이 쫙 네. 나오면서 둘이 나는 근데 그 씬이 너무 좋더라고. 옛날부터 그 씬이 참 좋았어. 왜냐면 이게 이 여자의 심정이 이게 동정심인지 사랑인지 자기 남자친구에 대한 사랑인지 한 인간에 대한 어떤 애정인지 인류애인지 그게 그 믹스된 그 감정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고맙다 그래. 수잔나가 더스틴 호프만한테 그 엘리베이터에서 데이트 정말 고마웠어요. 고맙다는 얘기를 하잖아. 더스틴 호프만 생각도 안 나는데. 나는 근데 저 감정 그게 되게 중요한 감정 같다. 나중에 사실 톰 크루즈는 그 얘기를 듣고서 뭐야 왜 나 빼놓고 그렇지. 그러면 그게 그거잖아. 거기 바에서 만난 어떤 그 그렇죠. 여자가 약속을 했는데 자기는 그걸 기억하고 그 약속을 가겠다라는 거잖아. 아 그렇죠. 근데 약간 이게 거기 그 모멘텀에서는 사람 냄새가 정말 많이 나는 거지. 이 사람도 남자인 거고 여성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것도 있는 거고 거길 데려다주는 그 말하자면 동생 재수 씨지. 네. 재수 씨가 그걸 데려다주는데 그건 바람 맞잖아. 네. 바람 맞은 그 남자의 모습에 그냥 측은지심 같은 측은지심이도 걸- 하지만 이 사람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겠다라는 그게 어떤 물론 남녀간의 사랑이 담긴 거는 아닐 줄 모르겠지만 예. 이 사람에게 이 그냥 정도 인간적인 제스처라고 인류야? 봐야겠죠. 예. 그치 여성을 그리워하는 남성의 그 정도는 해줘야겠다라는 그게 그 인류애와 형이 얘기한 그것과 남녀를 불문한 인간 대 인간의 사랑과 이거를 다 담은 모성 본능을 자극하는 모성 본능? 그럴 수도 있겠다. 네, 모성 아주 본능. 중요한 부분이죠. 이 여성은 모성 본능을 자극하는 이 부분에서 아주 마치 꼬마에게 이 정도 해주는 것 같은 느낌. 발레리아. 그래요. 나도 그 장면 좋아해. 근데 예. 그 호텔에 그 유리로 완전히 돼 있는 그 발코니 같은 거기다 침대를 하나
갖다 놓고 형제가 춤을 추잖아. 네, 결국 춤을 가르쳐 주죠. 그 여자랑 만나 춤을 춘다고. 춤추라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장치들까지도. 라스베가스는 네. 한 번쯤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재밌는 곳이에요. 내가 가봐서 그런데 이상한 향기가 나 호텔에서. 그렇죠. 담배 냄새죠, 뭐. 담배 냄새가 아니고 네. 그게 이제 그런 썰이 있어. 잠을 못 자게 하는 향기래 그게. 약간 그런 성분이 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 가면은 약간 좀 잠이 안 오긴 해요. 네. 잠을 밤새 해라 이거 너무 이런- 밝고 그래가지고. 잠을 깊게 못 자게 하는 그거. 그러니까 네. 호텔 방에서도 나고 아래에서도 그래서 나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막 피곤하고 이런 느낌 없이 네. 한 2-3시간 전만 자면 이렇게 눈이 이렇게 떠지고 괜히 내려가고 싶고. 내려가서 또 하고 싶고 예.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거지. 하여튼 라스베가스에서 돈 잃었어 옛날에. 저도 잃었어요. 너도 잃었니? 작년에. 작년에 갔었어? 네. 어디로 갔었어? 저요? 저 뭐 트레저 아일랜드인가? 나도 트레저 아일랜드 있었다. 거기가 싸. 싸요. 네. 거기가 옛날에는 비쌌는데. 네. 베가스에 가서 여러분 좀 카지노를 간다기보다도 야, 거기 근데- 쇼들이 있어요. 네. 쇼는 제가 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됐고 쇼를 보러 네. 갔었는데 나는. 카지노는 이제 조금 했는데 그냥 뭐 기가 막히게 잃더라고요. 어이가 없게 좀, 예. 계속 그 딜러 중심으로 이게 세상이 돌아가더라고요. 조심해야 돼 그거는. 기가 왜냐면 막히더라고요. 그게 카지노 가서 코베인은? 하면 어쩔 수 없이 다 잃게 돼 있어. 예. 근데 거기서 하는 그 석트 솔레 같은 거 있잖아요. 네. 태양의 서커스. 네. 그건 진짜 볼만해요. 그게 각 호텔마다 해요? 아니 그거 아니, 하는 그게 데가 몇 있지. 군데 있죠. 몇 네. 군데 대형 그뭐 우리 카쇼, 오쇼. 내가 같은. 있던 호텔 지하에서 그 쇼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하나? 네,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무료로 보진 않죠. 아우 다 그렇죠. 돈 내고 돈 내고 보는 거지. 그 호텔에서 무료로 하는 쇼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근데- 5시에 여기서 하는 쇼가 있어 뭐 매일매일. 밖에서 하는 화산 쇼 뭐 이런 거 있어요. 그 무료로 보는 쇼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그냥 한 번씩 그냥 보는 거고. 그래도 그 볼만하지. 막 볼만하죠, 예. 저 위에서 다이빙하고 막 이래. 네. 그럴 줄도 해요. 그런 건 무료고 유료로 하는 쇼들이 있고 또 가수들이 약간 옛날에 톱 가수였는데 좀 약간 이제 보이스투맨 같은 아, 진짜 그런 이번에 갔을 때 보이스투맨 공연하더라고요. 이번에 했었어. 네, 보이스투맨이 공연하고 있다고 막 사인 막 붙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쇼가 네, 합니다. 그런데 뭐 잘 이렇게 표 해가지고 하면은 하루에 한두 편씩 이렇게 쇼를 볼 수 있어요. 네. 보면 좋은 것 같아요. 그 저는 못 봤는데 이게 보고 싶은 쇼들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이제 도박하는 건 좀 조심하셔야죠. 거기 패가망신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시고 그 대신 쇼 같은 거 보시고 돈도 그냥 뭐 100불이면 100불, 200불이면 200불 정해놓고 네, 딱 정해놓고 그거 가지고 하면 그거 되고요. 일면은 그냥 털고 제- 일어나시고. 저는 이번에 라스베가스에서 되게 좋았던 게 그 풀장에 이제 낮에 풀장을 쫙 열어놓거든요. 근데 그 풀장에서 풀 파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근데 저는 아들이랑 둘이 갔으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아들이 너무 그 풀 파티를 즐겨가지고 아 너무 신나는 거예요. 막 음악 막 틀어놓고. 거기 저기 초등학생 여자애들이 많았나 보구나. 초등학생은 우리 아들밖에 없었던 거 아니야. 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비키니 입은 누나들이 막 왔다 그렇죠. 갔다. 막 비키니 입은 누나들이 아빠가 좋았겠구만. 아빠는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팔짱 끼고 앉아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자제력만 발휘하시고 그러면은 뭐 이런 데가 있나 싶어요, 진짜. 그렇죠, 예. 뭐 24시간 그렇게 돌고. 요즘 우리나라 근데 너무 좋아졌어요. 왜? 뭐. 그러니까 호텔을 가도 뭐 윈 호텔이나 이렇게 되게 최고급 호텔이 있거든요. 시설이나 지금. 뭐. 예. 지금 이제 진짜 최고의 호텔이 있어요. 라스베가스에도. 근데 저는 이제 그런데 안 묵어서 그런지 몰라도 호텔도 우리나라가 더 좋고 이젠. 그리고 수영장도 우리나라가 좋아. 거기 좋은 호텔들이 있어. 네. 근데 갔는데 오래됐죠. 벨라조 이런 데는 좋아요. 벨라죠. 수영장에 가면 시저 팰러스 이런 데. 그 물 수질이 안 좋아요. 아유. 그래서 거기 사막이잖아. 그 수영하고 나서 이렇게 올라와서 샤워를 가려? 하고 이러면 막 몸에 막 이렇게 막 어. 건조해지고 막 몸이. 거기 사막이니까 건조했는데. 사막이라서 건조한 게 아니라 물이 안 좋아요. 물 관리를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아유 좋은 물은 그 그 세계 최고의 이 도시에 와서 호텔 도시에 와서 시설은 오래됐. 오래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라스베가스가 절반이 망했다 그러더라고. 근데 뭐 어떻게든 오픈해서 하는데. 그래서 참 이제 우리나라가 여러 면에서 물이 좋아요. 일단. 굉장히 좋다. 굉장히 좋다. 네, 좋아요. 지금 그 말이 영화 88년이 몇 년이에요? 몇 년 지난 거예요? 30년 30년? 30년 지난 30몇 건가요? 년이죠. 예. 30년의 세월 동안 바뀐 거예요. 그게 정말. 그러니까 19에 내가 봤던 그 세상은 우리는 저런데 살 수 없을 거야라는 네. 거잖아. 그렇죠. 예. 어휴, 야, 저런데 라스베가스? 이게- 한 변이 다 유리가 돼 있는 방이 있네? 막 이런 거.
엘리베이터를 개인 엘리베이터인 거니까 쓰는 거야 그게. 그렇죠. 그게 그렇죠. 예. 엘리베이터를 세워? 예. 이런 거에 그 차가 또 매우 클래식한 차이기도 한데 멋있기도 하지만 그 오래된 차가 뚜껑이 없어? 차가? 뚜껑이 없는 차가 있네. 막 그리고 그 오래된 차가 잘 관리돼서 잘 굴러간다는 것도 신기하고 영 다른 세계였던 거지. 형들에게는 레인맨이라는 영화가 참 추억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영화인가 보네요. 저는 사실 나중에 이제 좀 커서 비디오로 봐가지고 아무튼 뭐 어떻게 보면 위대한 배우들 두 명의 작은 거인들 네. 이 두 배우의 정말 이 30년 전의 모습 그 연기 톰 크루즈도 이제 내일 모레 환갑인데 그러니까요. 요즘은 머리 하얘져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배우들이 톰 크루즈는 20대 말이고 네. 어? 더스틴 호프만도 이때는 뭐 아직 전성기 전성기잖아요. 네. 근데 그 연기들을 보는 그 맛도 있고요. 어떤 칼라 네. 그때는 나는 세련됐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보면 또 이제는 고전이 된 영화라서 좀 느낌이 좀 다르고 세월의 흐름도 느껴지고 그리고 네. 기본적으로 로드무비고 그렇죠. 영화 여행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 풍광을 좀 감상하시고 마지막 이제 라스베가스에 가서 이제 좀 활락가에서 좀 약간 있긴 하지만 그리고 더스틴 호프만의 이런 거 보시는 맛 안 보신 분들은 이번에 꼭 보시고요. 우리처럼 30년 전에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다시 네. 보시면 느낌이 여러모로 새로워질 겁니다. 김PD 형처럼 추억에 빠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옛날에는 몰랐는데 진짜 이런 장면이 있었네 라는 특히 그런 발견도 있을 것 같고 예. 맨 마지막에 이제 스텝 스크롤이 올라올 때 그 사진들이 몇 장이 보여지거든요. 예, 그 사진이 이제 더스틴 호프만이 실제 찍은 거지. 여행을 다니면서 찍었을 걸로 유추되는 그것도 좋았죠. 예. 지금 보니까 자꾸 사진을 찍는데 결국은 그 사진이겠구나 예. 라는 것까지. 근데 그게 이제 보이면서 좋았다라는 거잖아요. 어찌됐건. 그러니까 얼개가 맞춰지는 그런 거지. 거야. 내가 19살에 봤던 영화의 얼개하고 지금의 얼개하고가 동일한 영화인데 내가 좀 많이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당시에 이해 못했던 것들을. 그러니까 저도 영화에 저는 마지막에 그 생각은 했어요. 여행의 시간이 아니었으면 이 둘은 이렇게 만나거나 이렇게 서로 소통하거나 이 형제 애를 느끼지 못했겠지라는 생각은 했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24시간 같이 그렇죠. 있으니까. 결국 이 여행이라는 시간 속에서 일주일여간에 정말 뭐 20-30년 전혀 모르고 지냈던 이런 형제애를 이런 우애를 이 여행이란 일주일 정도의 이 시간 동안에도 그렇죠. 충분히 더스틴 다 호프만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기 동생 아니었으면 따라 나서지도 않았을 거고 아마 그렇죠. 경기를 일으켜서 네. 다시 돌아갔을 거야. 근데 네. 동생이라서 네. 어떻게 좀 참았던 것 같아. 그 워치맨 그거 보면서. 수도 없이 나오는 장면이 둘이 걸어가는 장면이에요. 톰 크루즈가 앞에 가고 이렇게 네. 가방 하나 딱 끌어안고 그걸 계속 끌고 가는. 근데 그 장면이 주는 그 오묘한 맛이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 두 사람이 길을 걷고 있는 사진인데 이 포스터잖아. 예. 그 나무 아니, 아구거진. 그 두 사람 말고 누구든 뭐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머리가 이렇게 확 날리면서 한두 사람이 선글라스 끼고 있는 사진을 보면 그렇죠. 레인만이 딱 생각나요. 맞아요. 저도 제가- 그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의 정서시대 딱 그 음악 나오고 골목길 걸을 때 그때 레인맨 생각났어. 레이맨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래?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엄청난 각인 효과인 거죠. 그럼요. 이 영화가 줬던 우리에게 줬던 엄청난 각인 효과인 거. 역시 명작이긴 명작인가 봅니다. 아, 네. 명작이죠. 뭐 레인맨. 지금 봐도 뭐 그렇죠. 인진극을 벌리는 동생이 결국은 형한테 감화받는다 그런 얘기죠. 막무가내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